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 이렇게 저한테 좀 백그라운드 얘기를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저도 계속 그 호주 거의 에이전트하고도 상담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리타이먼트에 대해서, 이제 조기 은퇴에 네. 대해서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로컬 장사기이기 때문에 수입이 꽤 안정적으로 올라와 왔어요. 그래서 회계사분들도 이제 이 정도면은 뭐 세컨 집도 도전하셔도 될 것 같고, 이제 그 조기 은퇴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셔가지고 폴님의 영상을 되게 많이 보고 공부를 했는데, 그게 전부 하는 것마다 좀 잘 돼가지고 한 55세에는 은퇴해서 같이 네. 그때 이제 우리 식구가 같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좀 그래 보자 막 이런 그런 얘기를 가족끼리 많이 하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CD가 한 45만 불 정도 갖고 계신 거고요. 네. 그 정도 그렇죠.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뭐 혹시 모르니까 40만 불이라고 치고요. 뭐 5만 불 정도는 회사가 뭐 레스토랑이 늘 잘 된다고는 하면 좋지만, 네네, 또 혹시 맞아요. 모르니까 이제 백업 버퍼링은 맞아요. 있어야 돼. 버퍼 머니 있어야 되니까 뭐 네. 40만 불 정도라고 치고.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상담을 받으셨는데 보통 어떤 점은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점은 나랑 좀 안 맞는다, 이런 점이 어떤 게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크잖아요. 이제 20 몇 년 동안의 계획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그 회사님한테 소개를 받아서 다른 에이전트 얘기를 했는데, 근데 뭐 이제 집을 한 5채 정도를 사서 리타이먼트를 하고, 이거는 한 채는 텍스로 하는 거고 뭐 3채는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거였거든요. 제가 당장 세컨 집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서드, 포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늘려나가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 집을 몇 년 동안에 이렇게 사실 수 있어요라고, 그런 계획을 듣고 싶은데, 뭐 이렇게 큰 그림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정확히 어느 지역에 어떻게 첫 번째 집을 이렇게 저는 이제 폴린 영상 보니까 멜번하고 시드니에 투자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집을, 하우스를. 네. 집값이 여기 멜번에 너무 올라서 10만 다 불에는 똑같아요. 하우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밀리언으로. 저희 신랑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게, 그래서 저 폴린 이제 영상 많이 보고 하면서, 그러면 저희도 되게 동감하거든요. 저희 집이 딱 그 고속도로, 아키아, 코스코 딱 그 중점에 있어요. 또 저는 여기가 많이 올랐다고 또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맞아, 그러면 브리즈번에 그런 데가 있다면 좀 낮은 가격으로 내가 한 60, 70만 불에 그걸 하나 사놓을 수 있고, 나중에 그게 렌트가 잘 돌아가면 내가 또 1년 뒤에는 디포짓 10만 불을 10만 불, 20만 불을 내가 벌 수 있으니까. 그럼 세컨 집도 한 70만 불짜리 또 브리즈번에 2채를 사놓으면 더 안정적으로 내가 그걸 끌어나 재산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일단은 지금 나이가, 그러면 리타이어를 원하시는 시기가 55세 정도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한 15년 남았다고 그냥 넉넉 잡아 생각하면 되겠네요. 15년이 지났다고 칩시다. 네네. 그럼 내가 오늘 날짜의 금액으로 네. 얼마 정도가 있으면 내가 이제 리타이어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소와 최대를 말씀해 주세요. 최소는 이 정도면 내가 리타이어 할 수 있겠다. 최소는 달에 7,000불. 달에 7,000불 패시브 인컴. 달에 7,000불이 이제 아무 빚도 없는 상태에서 고스란히 7,000불을 내가 가지면 리타이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런 빚이 없는 거는 안 중요해요. 그냥 나한테 7,000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7,000불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다 빼고 하여튼 나한테 7,000불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부를 축적을 하고 그걸로 eventually 내가 그 financial freedom을 얻는 방법은 사실 개인마다 너무 달라요.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레스토랑을 하나 하고 계시는데, 이거가 조금 더 크게 2개를 만드는 건 별로 추천 안 하지만, 개인적으로 2개를 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근데 1개를 조금 더 뭔가 인베스트를 해가지고 이게 10,000불이 나오는 걸 20,000불에 뭐 15,000불, 20,000불이 나오게는 만들 수가 있거든요. 펀더멘털을 얘기를 하자면, 돈을 가장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은 2022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아직도 저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요. 몸소 느끼시겠지만, 그죠?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쪽에 시간이 있으시거나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면 이제 뭐 주식이라든가 크립토 커런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못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냥 저는 넘어가요. 못해요. 그래서 이거 저는 빼버리고 못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사업하고 부동산이에요. 네, 네, 네. 부동산에 지금 관심이 엄청 많아요. 네, 지금 호주 부동산은 한국의 1960년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한국 1960년대로 간다고 하면 우린 너무 신나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 그쵸. 미래를 알고 있고, 예, 그렇죠. 네. 왜 제가 무슨 의미로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1960년대 한국 인구가 지금 호주 인구랑 똑같아요. 아, 2,500만. 어, 그리고 호주의 원대한 꿈이 5천만을 넘기는 거예요, 인구를. 어, 지금 한국 인구로 만드는 건데 그게 2060년에서 70년으로 잡고 있어요, 정부가. 그래서 제가 호주는 한국 부동산의 1960년대라라고 제 내피셜로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게 일단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960년대부터 지금 2022년에 한국의 부동산을 비교를 해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몇 배라고는 모르는데 1,000배가 넘을 거예요. 몇천 배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때는 또 물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무조건 집값이 오르는 거는 항상 인플레이션 반, 집값의 어떤 그 특정 지역의 디만드 반이에요. 아니면 이게 뭐 레이트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2년 전 처음에 그 2020년도에 그 지금 살고 계신 집을 사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한 40만 불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저는 포모도 굉장히 크지만 포모가 이제 fear of missing out이거든요. 대중심리가 이제 다들 사니까 가지고 확 몰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컸지만 제가 봤을 때 한 20% 정도 20% 너무 크다. 10%는 최소 화폐가 내려갔다고 생각을 해요, 가치가. 근데 이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질 거예요. 제가 그걸 너무 느껴요. 너무 느끼시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빚을 별로 안 갚는 스타일이거든요. 론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집이 10채가 넘게 있지만 빚을 잘 안 갚아요. 물론 그렇다고 너무 리스키하게 돈을 빌려서 사지도 않지만은 보통 한 80대 20 정도를 유지를 해요. 처음에 구매를 할 때는.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지난 2년 동안 저는 한 번도 갚은 적이 없는데 예. 이게 빚이 80대 20이어야 되잖아요. 저는 인트레스트 레이트로만 많이 갚으니까. 네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확 내려간 거예요. 어, 나는 한 번도 갚은 적이 없는데. 캐피탈 예. 게임으로. 그렇게 되니까 내 이코티는 확 올라가겠죠. 예. 근데 이 방법이 사실은 일반 분들이 하기 가장 좋으신 방법이거든요. 일단 크립토하고 뭐 주식은 얘기를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부동산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7,000불 정도라고 패시브 인컴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같이 합해줘야 돼요. 네. 첫 번째는 좋든 싫든 인플레이션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네네네. 네. 이번 년에 우리 연준이 그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올린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준은 거짓말을 굉장히 잘해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안 올린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올린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또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요. 물론 올릴 수도 있는데 예정보다는 적게 올릴 수도 있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플레이션은 계속 있을 거지만 이거의 레이트는 우리가 몰라요. 단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600불을 렌트비를 내시는 분들은 15년 후에는 약 1,000불 정도를 내시게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죠? 그리고 지금 사셨던 집은 어느 정도의 이제 뭐 주식이나 크립토처럼 이게 막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40만 불이 올랐으면은 5만 불, 10만 불 조정은 있을 수가 있는데 부동산에선 그게 무의미해요. 왜? 안 팔 거니까. 안 팔 거니까. 예, 맞아요. 네, 그것도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뭐 집이 한 채가 있든 두 채가 있든 그거를 15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사업을 계속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최소한 만큼만 갚아 놓으시면 돼요. 다 갚을 필요도 없어요. 왜? 인플레이션이 갚아줄 거니까. 예.
진짜 agree. 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몇 차가 필요하냐? 뭐 제가 봤을 때는 기본 목표는 이제 걸어들이는 수입이 있으시니까 이게 뭐 더 늘 수도 있고 좀 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5채 이상을 목표로 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우스로만. 예. 그러면 아까 여쭤보셨던 시드니나 멜번에는 지금 뭐 시드니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시드니는 아예 얘기도 안 꺼낼게요. 네. 멜번 같은 경우에 내가 하우스를 또 살려면 최소 말씀하신 대로 1에서 1.5는 들어가는데 그게 맞을지 아니면은 그거보다 좀 더 적은 금액으로 우리가 다른 지역들 뭐 퍼스도 있고요. 애들레이드도 있고요. 브리즈번도 있고요. 캔버라도 있고 다윈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타스마니아도 있고 이런 지역에 좀 분산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모든 주에 다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같은 호주 자체가 다 오르는 이런 거는 정말 100년에 한 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생각에. 예, 이런 거는 되게 쉽지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네. 궁금한 건 네. 그러면은 막 퍼스나 뭐 그런 경우에는 집을 사놨다가 내려간다고 하는 언니도 있거든요. 자기는 집을 퍼스 샀는데 같은 경우에는 그 2012년에 최고점을 찍었다가요. 네. 그때 그 광산 붐이 터지면서 내려갔어요.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근데 그런데 네, 이제 요새 좀 투자하다가 요새 좀 올랐는데 2012년, 13년에 물렸던 사람들은 뭐 좀 투자를 했다가 이게 투자를 했는데 이게 집값이 내려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그래서 잘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주마다에 있는 사이클을 보면서 사야 돼요. 슈퍼 사이클, 제가 그 말을 했다 그랬다. 지금 같은 슈퍼 사이클은 굉장히 드물고요. 시드니 같은 경우는 사이클 기준이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평평해졌다가 다시 올라간 이 기준이 시드니 같은 경우는 한 7년주라고 보면 돼요. 지금까지 레코드로 보면. 멜번 같은 경우에는 8년에서 10년주예요. 네. 브리즈번 외에 이제 그 기타 등등, 퍼스를 제외한 그 기타 등등 지역 같은 경우는 12년에서 15년주예요. 제가 이제 과거 히스토리를 봤을 때는 브리즈번 같은 경우 제가 브리즈번을 많이 영상에 올리잖아요. 다른 주들도 있는데 그 이유는 브리즈번은 앞으로 호재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저는 감히 브리즈번이 멜번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예, 물론 따라잡다 거기까지 못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추진력을 얻고 있는 거에는 믿어 의심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최소 2035년까지는. 예. 그렇게 따져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인베스트가 하기 좋은 곳은 브리즈번이에요. 저도 지금 브리즈번에 3개를 더 샀거든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이유가 저는 믿기 때문에 브리즈번 마켓을. 그러면은 결국 지금 멜번에 예를 들어서 뭐 1.5짜리를 무리해서 사느냐 또는 브리즈번에 한 채 또는 2채를 사느냐가 퀘스천인 거예요. 왜냐면은 어찌됐든 간에 정해진 길은 계속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열심히 일하시면서 계속 시드를 모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는 매번 시드가 모일 때 내가 어딜 투자해야 되냐를 굉장히 고려를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같은 입장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브리즈번에 약 2채에서 3채 정도는 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애들레이드 한 채? 브리즈번에 새 채를 사게 되면 그 랜드 텍스라는 게 그럼 또 그러니까 많이 나오게 되나요? 많이 나오겠죠. 집은 사면 살수록 랜드 텍스 늘어나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거는 뭐 내야 될 거는 내야 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세 채가 너무 많다 그럼 2채? 근데 그것도 이제 그 회계사분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집을 살 때마다 좀 이렇게 굉장히 스트럭처를 잘 하셔야 돼요. 뭐 트러스트로 산다든가 네네. 개인 이름으로 하면 이제 엄청 때려맞기 시작하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 거는 패밀리 트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회계사분이 조금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본인이 집이 한 2-3채 이상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못하는 거 있죠. 네네네. 예, 약간 그런 꼴이 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영상 중에 뭐 회계사분을 잘 만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사업하고 집을 계속 투자를 하려면 그분도 나만큼의 재정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공감이 됩니다.
네. 뭐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브리즈번에 제 생각에는 한 2채 정도를 더 구매를 하시는 게 좀 아이디얼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뭐 애들레이드 같은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애들레이드는. 애들레이드에 뭐 한 채, 그다음에 이제 애들레이드 같은 타스마니아는 경우에는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건가요? 애들레이드는 애들레이드. 떨어지지도 않고 굉장히 스테디하게 올라가요. 마켓이 좀 달라요, 애들레이드. 근데 이제 코비드 이후로 애들레이드에 이제 헤드쿼터들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느꼈거든요. 아, 야, 멜번에 몰빵해 놨더니 2년 동안 락다운 됐었어. 이제는 줌, 이제는 메타버스, 이제는 꼭 직원들이 오프라인 오피스를 안 와도 되는 환경이 너무 빨리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10년이 걸릴 게 거의 2년 만에 끝나버렸어요. 이게 수업 프로세스라 그러죠. 옛날에는 야, 직원 돈 주는데 내가 보고 관리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억지로 2년 동안 줌으로 홈 오피스로 하다 보니까 야, 이거 괜찮은데 차라리 렌트비 아끼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헤드 오피스들이 시드니하고 멜번에 많이 모였다면은 그것들이 이제 애들레이드 렌트비도 싸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곳으로 많이 퍼져요. 네. 근데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저는 애들레이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캔버라. 그다음에 저는 퍼스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뭐 퍼스도 이제 차후에는 이제 좀 동향을 보면서 한 채 정도. 제일 좋은 건 이게 분산 투자를 해주면 결국은 호주에서 주마다 일어나는 그 사이클들을 다 탈 수가 있는 거예요, 파도를. 멜번 시드니가 조용할 땐 브리즈번이 타주고 또 여기 조용할 때는 퍼스가 6년 만에 퍼스가 탔네. 딴 데는 조용하는데 야 애들레이드가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네. 이런 식으로 다 탈 수 있는 거예요. 그 15년 앞으로 남은 15년 안에 그 사이클이 한 번씩은 다시 다 걸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스타트를 끊어야 되는 건 전 브리즈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결국은 사셔야 돼요. 응, 응, 응. 이게 뭐 20년 후니까 막 너무 어려워요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결국은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번 준비가 될 때마다 어떻게 해야지 잘 살 수 있냐가 맞는 질문이지 20년 동안 세상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우리가 감히 미래를 예측을 하겠어요. 그죠? 응, 응. 2020년 코비드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왜 부동산이 이렇게 오를 거라고 생각한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그때 주식이고 뭐가 다 떨어졌었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무리 이게 1960년대라고 얘기를 해도 뭐 3, 4년 있다가 정말 세계 경제가 어려워져서 다 조금씩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부동산이. 그죠? 그렇죠. 그러다가 또 더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미래를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롱런으로 봤을 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때 주어진 그 포인트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봐요. 네. 예. 브리즈번이 렌트비가 멜번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근데 멜번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가? 아니 여기에 사람이 없어서. 유일하게 멜번만 안 올랐어요. 2년 동안 렌트비가. 렌트비가 여기는 제가 그러니까 생각해 봤을 때 1.1을 주고 올드 하우스를 하면 최대 날수는 450불 정도? 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타운하우스 만약에 타운하우스 진짜 큰 거 2층집 433 뭐 이런 거 되게 큰 걸 해도 그러니까 밀리언이 넘어가는데 잘 받아야 580불이거든요, 요즘에 시세상. 와. 근데 브리즈번 보니까 70만 불에 500불 넘게 받더라고요. 다 그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드린 433의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불에 1200불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렌탈 일드가 굉장히 세요, 브리즈번이.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현상? 그러니까 브리즈번은 원래부터 렌트비가 비쌌나요?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몇 가지 현상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서 그래요. 이제 첫 번째는 그러니까 모든 주가 퍼플레이션 그로스가 마이너스로 갔어요. 지난 2년 동안. 브리즈번만 좀 높았거든요. 일단 인터스테이트 무브먼트가 한 8만 명 정도가 있었어요. 대략적으로. 그럼 결국 8만 명이 집을 찾아야 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슈퍼 사이클이 왔잖아요. 네네. 모든 사람들이 집을 사야 돼요. 막 사고 막 팔고 난리들이 났잖아요. 이거는 뭐 어느 지역이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집을 팔 때 테넌트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테넌트들이 무브먼트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100가구가 있는데 100명이 사는데 옛날에는 뭐 한 달에 한 명씩만 서로 나왔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맞춰줬거든요, 그게.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100명 중에서 30명이 나와버리니까 30채가 안 비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번에 또 브리즈번에 굉장히 많이 집을 사신 분들이 다 자가를 산 거예요. 그럼 테넌트는 나가고 내가 들어갔잖아요, 자가가. 그죠? 그리고 내 전집은 팔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생기는 뭐 시간적인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테넌트들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마켓에 렌트는 많이 적고 이런 상황이 계속 압박을 주면서 렌트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조기 은퇴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런 게 맞을지 아니면 작은 그냥 좀 이런 데에 그 70만 불짜리 뭐 2개 이런 게 나을까요? 사실 뭐가 낫고 틀리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성향이신지 앞으로 얼마나 빨리 다음 집, 그 다음 집을 구매를 하실 건지 또 지금 현재 2022년의 브리즈번 마켓이 어떻게 대응을 해줄 건지 바이어들에게 어떤 마켓이 될 건지 엄연하게 말하면은 서버부도 다르고 방금 말씀하신 그 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서버부도 다른 거고요. 또 그쪽에 몰리는 디만드들도 다르고 마켓도 다르고 완전히 그건 두 개가 별개의 지금 프로젝트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2년이 A보다 B가 더 우리한테 유리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B를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고 B보다는 A가 나을 것 같다 그러면 A를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A라는 건 2채 사는 거, B라는 건 좋은데 한 채 사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제가 뭐가 낫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둘 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 뭐가 나한테 더 맞냐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자가를 사는 거하고 인베스트먼트를 사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저도 자가를 사시는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무리할 수 있는 최대치로 사라 그래요. 주변에서 누가 물어보면. 왜냐면 내가 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으신 거예요. 근데 인베스트먼트는 사실 조금 다른 문제긴 해요. 머리는 차갑게, 머리는 뜨겁게, 가슴은 차갑게. 계산들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프로치가 다르긴 해요. 뭐가 낫고 틀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근데 물론 프로스 앤 컨스는 있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금 아직은 조금 그러니까 아직 덜 오른 지역, 아직은 좀 리스크가 동반을 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리스크가 동반을 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다가 2채를 사는 거는 당연히 나쁜 점은 리스크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상번치 안 올라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죠? 근데 또 좋은 점은 이 지역이 같이 어느 정도 올라준다 그러면은 유동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누가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나한테 신고를 했어. 6개월 동안 문을 닫으래. 갑자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샀던 그 정말 좋은 집을 파는 것보다 2채, 3채를 사놨으면 그 중에 하나를 파는 게 더 빨라요. 데미지도 덜하고. 그죠? 예, 약간 좀 이런 프로스 앤 콘스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거 한 채를 사놓는 거 당연히 좋죠. 똘똘한 한 채 말하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정책 때문에 그런 거지만은 똘똘한 한 채를 사놓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은 단점 같은 경우에 이 똘똘한 한 채가 나를 죽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리페이먼트도 굉장히 강하고 아무리 렌트가 쫓아가 준다 그래도 리페이먼트는 못 쫓아가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부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내가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팔기도 힘들어. 물론 지금 같은 시기에는 팔기 좋죠. 근데 이제 조금 이게 시장이 죽고 나서 반대가 됐을 때는 팔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너무 비싼 것들은. 아니면은 좀 디만드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팔리니까 너무 아까워. 이거 더 이거 오르는 집이야. 왜냐면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런 집들 같은 경우는 내가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골고루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일단은 자가를 조금 좋은 거에 사셨잖아요. 멜번에 700스퀘어 쉽지 않거든요. 좋은 거 사셨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라이트한 걸 또 샀다가 또 이게 좀 보다가 또 돈도 좀 모이고 레스토랑도 좀 계속 잘 될 것 같고 이런 또 마음의 안정이 왔을 때 그때 또
묵직한 것도 한번 들어가 주고 또 그러고 이제 또 돌아가는 상황 좀 보고 이거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뭐 레이트도 좀 체크 좀 하고 이렇게 또 보다가 또 라이트한 거 한두 개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무조건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없기 때문에 항상 좀 이렇게 뭐라 해야지 플렉시블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 마켓에 맞게.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궁금한 점이 많이 풀렸어요. 진짜.